네, 안녕하세요. 사과 책방에서 23번째로 다루게 될 책의 이름은 매력 자본, Erotic Capital입니다. 이 책의 저자 캐서린 하킴은 2010년 유럽 사회 연구라는 옥스퍼드 대학 저널에 매력 자본, Erotic Capital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전 세계 언론과 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재기가 넘치고 독창적이고 흥미롭다고 이 논문을 높이 평가했죠. 캐서린은 아름다운 용모, 그리고 성적 매력, 자기 표현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합쳐진 애매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본을 설명하기 위해 매력 자본, erotic capital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호감 가는 동료로 만들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이성에게 매력 있는 인물로 만드는 신체적, 사회적 매력을 매력 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매력 자본은 사회적, 경제적 과정과 사회적 상호작용, 신분 상승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적 자본이나 사회 자본만큼 중요해요. 성행위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 제도와 규범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인 sexuality와 성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대개 사회적, 신체적 매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쪽은 여성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성의 매력 자본이 남성의 매력 자본보다 덜 보상받는 듯해요. 그리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캐서린은 부분적으로 남성의 섹스 결핍, male sex deficit이라 부른 남성의 강한 성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남자들은 성적으로 만족이라고는 모릅니다. 남자들은 섹스 결핍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죄책감을 느끼죠. 남자들은 일생의 대부분을 정도는 다르지만 성적으로 좌절한 상태로 보냅니다. 흥미롭게도 성에 대한 일부 보고서는 오늘날 남성과 여성의 성활동이 점점 더 비슷해진다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한층 객관적이고 진실한 보고서는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별 차이가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놀랍게도 남성과 여성의 성적 관심에 중요한 질적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요. 매력 자본의 성별 간 불균형이 거의 혹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성의 섹스 결핍은 사생활뿐 아니라 공적인 생활에서도 남녀 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에요. 섹스에 대한 여성의 관심은 적고 매력적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수요는 과다하다는 원칙은 여성의 매력 자본의 가치를 크게 높여줍니다. 성적 관심의 불균형은 사적인 관계에서 여성에게 중대한 이익을 제공해요. 여성이 그 이익을 인지한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네 가지 형태의 개인 자산을 지니고 있으며 매력 자본은 그 자산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의 차이와 그 자본들 간의 관계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가 1983년에 처음으로 설명했어요. 부르디웨는 본질적으로 돈인 경제 자본이 다른 모든 자본 유형의 기초라고 간주했지만 매력 자본만은 예외예요. 돈 많은 부부는 자기 아이들에게 예쁜 옷을 사주고 최고로 보이도록 훌륭한 예의범절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확실히 아름답고 섹시하게 태어나도록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측하기 힘들고 믿을 수 없죠. 매력 자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그것이 지닌 사회적 중요성을 숨기려고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매력 자본을 잃어버린 네 번째 개인 자산으로 추가한다면 브로디웨이의 이론적 틀은 시대에 뒤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유용합니다. 그가 자본이 다양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희소성은 모든 자본 유형의 기초가 되며 실제로 모든 자본 유형은 경제 자본의 감추어진 형태예요. 모든 사회적 교환에는 사회적, 문화적, 에로틱 요소와 함께 경제적 요소의 이전이 수반됩니다.
매력 자본을 늘리는 기술적인 보조물이 증가함에 따라 떼어날 정도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에 대한 기준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기대치는 성관계를 처음 시작하거나 결혼 시장에 뛰어드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집단에 적용되어요. 유럽, 라틴, 중국, 일본, 기타 동아시아권 문화권은 종종 독특한 특징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불륜과 문란한 사생활이 남녀 모두에게 용인되고,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성관계에 돈을 지불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두 지역에서는 매력 자본을 높이 평가할 여지가 더욱 많습니다. 매력 자본은 단순히 이성만이 아니라 사회 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누군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며 성적인 만남만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영향력을 지닙니다. 매력적인 젊은 여성들은 연령을 불문하고 남자들이 자신을 향해 품는 욕망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경연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자의 성적 관심은 정정 출산 이후에 급격히 줄어들어요. 관심이 육아, 꼬맹이, 베이비에 쏠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남성의 성적 관심은 파더가 되면서 똑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조사서에 따르면 인생을 사는 동안 온갖 종류의 성활동에 대한 남성의 요구는 여성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아요. 이는 상업적인 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바람을 피우고 자유행위를 하고 성애물에 대체로 관심을 보이고 왕성하고 다양한 성활동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서 저절로 드러납니다. 여성은 성적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요. 호주를 예로 들면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이 넘는 여성들이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핀란드에서 이뤄진 모든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점점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성욕의 차이가 남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다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핀란드 여성의 절반 정도가 성욕이 낮다고 응답하며 핀란드 남성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파트너보다 2배 정도 자주 성관계를 갖기를 선호해요.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즐기기 위한 섹스에서 나타나는 쾌락주의적 방탕한 이념을 택하는 여성은 거의 없어요. 심리학자이자 부부심리치료사인 베티나 아른트는 결혼 생활에서 섹스의 중요성을 연구하기 위해 호주의 부부 백상에게 9개월 동안 매일 섹스 일기를 쓰도록 요청했어요. 그녀는 아내들이 성행위를 부부관계의 협상 도구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섹스는 배우자 간의 협상에서 돈만큼 중요해 보였어요. 베티나가 일기를 읽고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섹스의 흥미를 잃고도 못 견뎌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남편을 밀쳐내는 아내들 때문에 영원히 섹스 기근을 겪고 있는 남편들의 고통과 좌절감이었어요. 섹스, 아름다움, 매력 자본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원하는 것들로 경제학자들은 이를 상급제, superior goods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군주와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과거의 성조사에 비해 최근의 조사는 적어도 서양 여성들이 섹스에 관심이 적고 성욕도 낮고 금욕 생활을 더 잘 받아들이고 성활동도 매우 적게 한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남자들에게 불편한 일인 듯해요. 실제로 미국 카운슬링 업계는 일생 동안 요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섹스를 즐기고자 하는 남성에게 여성이 순응해야 한다고 새로운 압력을 넣고 있어요. 이로 인해 문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옮겨지고 여성은 남성의 섹스 결핍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협상 의의가 여성의 의학적 문제, 즉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질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상담사 중 다수가 여성인데도 또다시 남성이 승리를 거둬요. 자, 이렇게 해서 매력 자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의 정책에 대해서 짧게 다뤄보았는데요. 매력 자본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시지 않으셨나요? 자, 오늘은 이 책이 한 7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하고 2장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매력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